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승현 평가원께서는 어떤 뉴스 선택하셨나요? 예, 저는 지난 11일 보도된 100년 전 오늘 역사에 이름 올린 대한민국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예. 대한민국 100년 역사의 한 단면을 소개해준 그런 뉴스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알려준 보도였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 뉴스가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뉴스의 사회 통합 기능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알려줌으로써 또 짚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보도였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뉴스가 YTN에서 좀 자주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3.1 독립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서 연초부터 기획 시리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꼽으셨나요? 저는 지금 그 100주년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된 내용이 그 뉴스도 이번 한 주에 좀 뜨거운 뉴스였죠. 예, 굉장히 저는 생활 밀착형 뉴스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3분 뉴스인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다시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일 날 방송되었고요. 그리고 11일에는 상당히 유감, 아베 정권 타격 불가피라는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WTO 결정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각각의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이전에 이 보도를 내놓은 것은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 결정이 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그 내용 속에서 그럼 이 결정에서 만약에 WTO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라라고 결정이 나오면 우린 일본산 수산물을 다 안 먹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모든 수산물 시장 전반에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가 일본산만 안 먹는다. 이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번 결정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돼서 저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보도를 끝까지 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 일본에서 이 WTO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일본이 어떤 그야말로 이 결정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속내를 정말 자세히 쭉 전해줬어요. 그래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자, 이 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3분 뉴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인데 이 출연 기자가 좀 엉뚱하고도 좀 익살스러운 표정이 좀 재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보통 이제 방송 기자들이 작성하는 리포트 길이가 2분이 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지금 3분 길이잖아요. 네네. 근데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기게 된 건가요? 원래 이런 형식의 리포트를 기획을 한 곳이 YTN 보도국이 아니고 YTN의 그 디지털 자회사가 있습니다. YTN 플러스라고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주로 동영상을 이제 어떤 SNS,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또 SNS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기획을 그쪽에서 하고 이제 제작하는 콘텐츠죠. 그래서 히트작이 꽤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2019년 달라지는 군대 또 명절 스트레스 젊은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잘 다가갈 수 있나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예. 자, 우리 원승현 평가원께서도 좀 기억나는 뉴스 있으신가요? 3분 뉴스 중에서? 네, 저는 지난 3분 뉴스 중에서 강원도 산불이 국가 재난 사태로 번진 이유라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산불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산불 관련 보도에서는 그냥 강풍이 불어서 산불이 급속히 번졌다 이렇게만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강풍이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부는 강풍이고 또 이 강풍이 예전에도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매우 유익하게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 못한 뉴스 시간인데
처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못한 뉴스로 꼽으셨습니까? 아, 근데 저는 진짜 잘못한 뉴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제 진짜. 없으면 안 뽑으셔도 되는데. 근데 여기 못한 뉴스를 뽑아오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여러 번 고민을 하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게 약간 수다를 떨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보도 봤어? 그러면서 아, 그 화면이 좀 민망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잘못한 뉴스를 뽑으라니까 제가 이게 뽑게 됐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 이것을 이제 YTN이 선명한 화질이 선명한 것을 구했다. 고화질 동영상을 구했다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첫 보도가 그 17일 이전, 그러니까 17시 이전까지는 좀 영상 그 화면이 한마디로 그 상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남성의 벗은 상체가 보이는 그런 화면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성과 안고 있는 장면이 어찌됐든 이렇게 지나가면서 동영상이다 보니까 휙 보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상이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것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 영상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YTN 때문에 이 영상을 보게 되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학의 씨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메시지만을 전하려면은 전 스틸컷으로 얼굴만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좀 진하게 수정이 되긴 했는데 네. 처음 보도됐을 때는 좀 이게 약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센터장님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 그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피해 여성이 등장하고 또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빨리 이제 모자이크를 했고요. 사실 뭐 그 동영상에 이제 방송하게 된 그 결정 과정에서의 이제 어떤 그런 판단들이 있었겠죠. 동영상 자체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 자체의 존재가 있다는 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아주 짧게 방송했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검찰에 2차례나 걸친 그런 그 부실 수사, 내부 은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핵심 키맨이 윤중천 씨인데 이번에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마는 그분과 김학의 씨의 그 관계가 있다면 그 어떤 로비가 있었고 접대가 있었고 뇌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 성을 매개로 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아주 좀 축약해서나마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도한 기자가 우리 이제 한동호 기자인데 그때 자기 그 연락처를 공개했더니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 보도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보면 박준영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이다. 범죄 행위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불분명한 영상이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 자체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모자이크해서 굉장히 짧게 보여줬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영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학의 관련된 논점을 흐리는 영상이라고는 그러니까 그런 보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 그 진정성을 좀 시민들한테 이제 알려내기 위해서는 YTN이 정말 이 김학의 관련된 이 성범죄 관련된 보도, 이 은폐에 대해서 좀 끈질기게 추적하는 그런 보도가 더 보충되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정적인 보도를 가지고 약간 그 시청률 장사를 한다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보도가 어뷰징에 많이 이용됐어요. 많은 보도에서 이용됐어요. 네. 뭐 일부 어뷰징에 이용된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정말 그 시청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을 열었다 이런 그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요. 주요 일간지가 모두 저희 어떤 그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김학의 씨 측의 반론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 자체가 이슈가 되고 또 이런 그 윤중천 김학의 어떤 또 뭐랄까 은폐 사건, 검찰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슈화 되는데 전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 추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원승현 평론가께서는 어떤 뉴스, 아쉬운 뉴스로 뽑으셨나요? 네, 저도 아쉬운 뉴스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한 주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락된 보도를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있었는데요.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YTN에서 누락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도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문 대통령을 맞는 미국 의장대가 공항에서 준비한 그 태극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둘째로 한미 정상회담의 단독 회담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다른 언론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 의장대가 준비한 태극 문양이 색이 바란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적을 했고 또 15분 정도 예상했던 한미 정상의 단독 회담이 실제로는 2분 정도로 단축돼서 인사치레만 하고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의전이나 또 회담 시간 같은 이런 세부적인 사안들이 또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고 또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보도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짧게 그 하늘색 태극기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최근에 태극기 논란들이 뭐 국내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굳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하여튼 타 언론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방미 때도 그 태극기를 썼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 한국 측에서 이번에 제대로 지적을 하니까 국기를 바꿨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고요. 이분 회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돌발 질문들을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제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개성인 거죠. 제지를 안 해서 말하자면 15분이 2분으로 줄어든 셈이 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영부인이 동석하는 그 친교 행사 정도 수준의 어떤 단독 회담으로 이미 청와대도 이번에 설명을 했었고요. 소규모 회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주요 어떤 보좌관들이 배석을 해서 하는 진짜 회담은 30분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양측의 그 어떤 의사 전달은 충분히 됐고 됐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음 날 13일 낮에 종합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장님. 그런데 아까 이 못한 뉴스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했는데 네네. 없어서 네. 하나 더 있으시다고요. 좀 사실은 YTN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막말로 세월호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그 상처를 주신 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정당인이라기보다는 방송인이에요. 방송 패널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말을 하시는 분들을 방송에서 대담에서 패널로 많이 기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이번에도 4.16 당일날 타 방송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에 그 유가족들은 원한이 있어서 끊임없이 복수를 낳는다. 그러니 5년이 지났으니 이제 세월호는 망각해야지 된다. 정권을 빼앗긴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분들도 피해의식이 있다. 이분들도 트라우마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YTN에도 지금도 출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YTN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YTN이 좀 더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좋은 분들 위주로 대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자, 뭐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